경매 투자자들이 하는 권리 분석이라든지 이런 분석법을 보면요, 어떤 함정이라든지 권리의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다른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쉽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과연 낙찰 후 이익을 얼마만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글쎄 이대로 될까 하는 꼬리표가 붙더라고요. 이번 물건은 현미경 경매레터 1호 물건입니다. 경매 레터가 발행될 때는 경매가 진행 중이었던 물건이었습니다. 단독 낙찰된 물건이고요. 제가 분석한 대로 진행이 될 것인지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도로 물건이었고요. 다른 물건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관심이 가져진다고 하더라도 이 물건으로 이익을 뽑는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만 많이 가지고 있고 출구 전략에 대한 생각은 못하고 있었던 물건입니다. 무엇보다도 불안하잖아요.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물건 분석의 핵심은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떤 부분을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25평 감정가격이 1112만 2천원,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 도로로 쓰고 있답니다. 1100만원 정도에 나와서 한번 변경이 되고 유찰이 됐어요. 그리고 한 명이 입찰했는데 940만원 정도 낙찰했습니다. 단순히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이게 조금 들어가 보면 소액 경매에서 특히 도로 경매는 누구에게 필요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이 이 물건에서 이익을 가장 크게 뽑아내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주택 앞에 쓰여 있는 도로예요. 지금 보기에는 집이 2집 정도 보입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도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사진이 계속 도로만 비춘다라는 것은 이 부분 도로가 확실하다라는 거죠. 입지가 어떻고 주변이 누가 살고 어떤 시설이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 도로로 인해서 누가 이익을 가장 크게 뽑고 이 도로가 없다면 누가 제일 불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쟁점이 조금 뚜렷해져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도로하고 계획관리 대지로 잡았다라는 것은 이 땅이 처음부터 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사진은 모든 것을 다 함축시켰다라고 봅니다. 도로에 맞붙어 있는 땅이 있고 도로가 꼭 필요한 땅이 두 군데가 있네요. 121-6, 121-5 대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양쪽 다 건축물이 있죠. 사람들이 이 도로를 제일 필요로 하는데 이 필요성을 이 사람들은 느낄까요? 아마 느끼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는데 뒤늦게 이 물건을 알아봐서 이해관계인이 다소 조금 높은 가격에 낙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도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면 121-6번지하고 121-5번지가 좀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모양으로 봐도 이 도로가 처음부터 도로였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어떻게 이 도로가 형성되게 되었을까요? 등기사항도 특별한 건 없어요. 강제경매로 나왔다. 이 도로가 이 두 사람 것이 아니게 되면 어떤 식으로 출구 전략을 내가 짤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잡게 되면 결국에 이 토지 121-6, 5 이 세 땅은 결국 한 땅이었단 얘기예요. 한 땅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필지를 나누면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저 도로가 만들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이 121-6, 121-5 이 두 필지가 핵심을 가지고 있죠. 낙찰 이후에 출구 전략을 짤 때는 어떻게 121-6번지 주인과 121-5번지 주인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핵심 관건이죠. 남의 집 앞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큰 이익이 있을까요? 모양상으로나 정황상으로 121-6번지와 121-5번지 주인이 이 땅을 가져가는 게 저는 모양새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주변에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도 그 물건을 썩 탐탁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물건 누가 사? 지금 당장 필요도 하지 않는데 왜 저거를 비싼 값을 주고 사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은 경매 물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꼭 필요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많은 돈을 주고 값어치를 살리기보다는
나 외에는 살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도로로 남겨놓은 거죠. 이 도로와 맞닿은 땅을 B, 이렇게 해서 맞닿은 땅을 C, 즉 A라고 하는 사람은 땅을 A, B, C로 나눠서 A는 원래 도로와 맞닿아 있으니까 그냥 팔 수가 있었던 거고, B는 도로로 맞닿아 있지 않았는데 이 도로로 맞닿은 부분을 남겨놓고 이 B를 팔고요. 당연히 C도 팔고 나갔어요. 그러면 A, B, C가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원래 주인인 이 도로가 소유자가 변경이 되지 않은 거죠. 결국 이 도로만 경매에 나오게 된 셈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B와 A는 원래 도로에 맞닿아 있으니까 건축물이 있든 없든 간에 대지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B와 C는 이 도로가 없으면 현재는 건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갑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게 된다고 하면 이 도로가 꼭 필요한 사람이 B와 C가 되는 거죠. 물론 이거를 알아보는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겠지만 소액 경매에서 누군가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판단된다라고 하면 이익을 뽑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된다라는 거죠. 기본 정보는 설명란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로 경매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 싸다를 떠나서 문제 해결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출구 전략이 안 나오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가격이 일단 만만하게 보이니까요. 그런데도 이 물건을 현미경 경매레터 1호로 선정한 데에는 출구 전략이 어느 정도는 명확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경매에서 쉽게 이익을 얻는다? 이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니거든요. 부동산 경매는 시험처럼 모의고사가 없어요. 거의 다 실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낙찰되었다고 해가지고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낙찰은 하나의 시작일 뿐이에요. 낙찰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기뻤다라고 하는 그 순간은 순간일 뿐이지 문제 해결력이 없고 출구 전략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생각만큼 낙찰이 축하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도로 경매라고 해서 처음부터 도로가 된 땅이 없듯이 그 물건의 히스토리를 꼼꼼히 봐야 할 물건이 종종 나옵니다. 그 물건들을 일일이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력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익을 조금 크게 가져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물건으로 누가 가장 크게 이익을 얻을까? 이 물건을 내가 가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익의 크기를 크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물건을 내가 소유했을 때 누가 가장 크게 손실을 볼까?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어떤 때는 답이 명확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낙찰가보다는 출구 전략, 문제 해결력을 더 크게 잡아야 그럴 때 출구 전략이 빛이 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출구 전략을 완벽하게 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생각해 놓지 않고 낙찰을 하게 되면 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당황합니다. 경매 물건에 이런 히스토리를 찾아보고 이런 히스토리 분석법이 만능은 아니지만 때로는 강력한 해결 열쇠가 되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런 해결책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경험도 많아야 되고요. 나름 경매에 대한 지식과 절차 이런 것들이 좀 빵빵해야 어느 정도는 물건을 보고 분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운에만 맡겨버리게 되면 경매에 안목이 생기지 않습니다.